태풍 하구핏이 중국에서 소멸하면서 남긴 강한 저기압이 장마전선과 만나면서 밤사이 전국 곳곳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경기도 군포와 인천시 강화군에 70mm 넘는 비가 내렸고 서울에도 60mm가량의 비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많은 곳은 50mm의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네, 지금 임진강 쪽에는 수위가 계속 위험 수준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교통이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댐 방류량이 많아져서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 도로 곳곳이 지금 통제가 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상황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는데요. 먼저 비 예보부터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하구핏이 소멸하면서 만들어진 강한 저기압이 오늘 새벽 백령도를 통해 한반도로 들어왔습니다. 저기압에 동반된 수증기는 장마 전선과 섞이면서 비구름의 힘을 더욱 키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라북도에선 새벽 한때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해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경기도 군포와 인천시 강화군에 70mm 넘게 비가 왔고 서울에도 6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오전까지 강하게 내리다 오후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내일은 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50에서 최대 200mm,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는 30에서 최대 1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초속 10에서 16m의 강풍도 가세합니다.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선 너울에 의한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이번 일요일쯤 잦아들겠지만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내내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이어지면서 임진강의 수위는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임진강 홍수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군남댐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미 댐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치까지 거의 다다른 상황입니다. 2년 만에 수문 13개를 모두 열고 물을 흘려보내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임진강 부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혜원 기자,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새벽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임진강이고 그 옆이 임진교입니다. 또 저 멀리 마을이 침수된 모습 보이실 텐데요. 그 앞에는 나무들도 쓰러져 있습니다. 임진강의 홍수를 조절하는 군남댐의 수위는 어제 저녁 7시 이후로 40m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수위로 평소에는 23m 정도입니다. 오늘 오전 5시 기준으로는 39.9m 입니다. 군남댐의 계획 홍수위, 그러니까 댐이 물을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수위가 40m인데 이미 그 수준까지 도달한 겁니다. 임진강 최북단의 필승교도 수위가 11.5m로 과거 최대 수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에는 13.12m까지 올라가서 역대 최대 수위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홍수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진강 비룡대교 일대는 홍수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비룡대교 수위는 오늘 오전 5시 기준으로 13.3m입니다. 역대 최대 수위는 이미 넘었고요. 딱 하루 전인 어제 오전 5시에 비해서 2배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임진강의 수위가 크게 높아진 것은 경기 북부에 폭우가 계속해서 쏟아진 탓도 있겠지만 북한 환강댐의 방류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경기도 연천과 파주에 많은 비가 내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환강댐을 방류하면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 군남댐은 현재 1초에 11,300여 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진강과 맞닿아 있는 파주와 연천 저지대 주민들은 급히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네, 소양강 댐을 비롯해서 한강 유역에 있는 다른 댐들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우선 3년 만에 수문을 연 한강 상류의 소양강댐이 초당 2천여 톤 방류하고 있습니다. 또 한강 수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팔당댐도 초당 14,000여 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강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오늘 오전 서울 곳곳에 도로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임진강 앞에서 JTBC 이혜원입니다. 이처럼 임진강의 수위가 크게 높아지고 경기도 연천과 파주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밤사이 많은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역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철원의 주민들도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하이빈 기자, 경기도 연천군과 파주시에는 현재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낮부터 경기 연천군과 파주시에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연천군 임진교 부근의 수위는 11.49m입니다. 연천군과 파주시 모두 홍수 경보 단계인 경계를 넘어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에 가까워 대홍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파주시와 연천군 등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이나 저지대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안내 문자나 SNS를 참고하셔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진강 부근의 주민들은 대부분 대피를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파주시청과 연천군청이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낮부터 파주시 덕성면, 파평면 주민 120여 명이 가까운 대피소나 친척집으로 대피하기 시작했고, 파주시 문산읍 문산 1, 2, 사리, 오리, 그리고 선유 사리 주민 4,200여 명도 대피를 준비 중입니다. 연천군도 주민들에게 명령이 내려오면 즉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는데요. 현재 임진강 최북단에 있는 연천군 필승교 수위도 역대 최고치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연천군 군남면, 백항면, 미산면, 왕직면, 중면, 장남면에 살고 계신 분들도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주민 대피소를 지역별로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지자체별로 침수 위험 지역이나 저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피소를 정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적성면은 경기 세모고등학교와 마지초등학교, 파평면은 파평중학교, 문산읍은 문산초등학교, 파주고등학교, 자유초등학교, 문산동초등학교, 문산장로교회, 선유중앙교회가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천군청도 지역별로 대피처를 정해두었습니다. 군남면은 한반도 미래센터 체육관, 연천초등학교, 백항면은 노곡 1리 마을회관, 9mm 세동지마을, 미산면은 화산초등학교, 아미 1리 마을회관, 왕직면은 왕산초등학교 징파나루 연수원, 중면은 중면사무소, 장남면은 장남면 주민자치센터로 대피하시면 됩니다. 홍수 경보가 내려진 지역이라면 미리 대피소 위치를 숙지했다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소까지 이동이 어렵다면 가까운 친척집이나 지인 집으로라도 대피해야 합니다. 네, 강원도의 피해 주민들도 현재 안전하게 대피하고 있습니까? 네,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갈마읍 정영리, 동송읍 이길리 등 세 곳 마을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현재 오덕초등학교 등 인근 대피소로 피한 상태입니다. 철원군청은 철원읍 유리리와 대마리 주민 440여 명에게도 철원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철원을 포함해 강원도 전체에서 55채 주택이 피해를 받고 630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침수 위험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SNS와 방송을 통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팔당댐과 소양강댐이 계속해서 물을 방류하면서 한강 수위도 밤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잠수교의 수위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수준보다 여전히 3m 이상 높습니다. 언제쯤 통행이 재개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올림픽대로와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주요 구간을 비롯한 서울 시내 도로 곳곳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큰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이미 새벽부터 운전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잠수교의 수위는 지금 정확히 어느 정도입니까? 네, 새벽에 적지 않은 비가 내려 한강 잠수교 수위는 현재 9.8m 정도가 됐습니다. 잠수교에 차량이 다니려면 이 수위가 6.2m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 물이 더 빠져야 하지만 한강 수위는 당장 낮아지긴 힘들어 보입니다. 한강 수위 조절의 방어선으로 불리는 이 소양강댐이 어제 수문을 열어 방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한강 상류에서 초당 10,000톤 이상의 물을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잠수교의 차량 통행은 앞으로도 당분간 불가능한 상황이겠군요. 동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의 통제 상황도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새벽 2시 정도부터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에서 군포까지 또 내부순환로 분기점에서 마장램프까지 양방향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새벽 3시 정도부터는 강정북로 낙포대교에서 한강대교 양방면 구간 모두 통제됐습니다. 그리고 3시 50분부터는 트럭 중앙차도에서 송수 분기점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앞서서 어젯밤 9시 정도부터는 서울 올림픽대로 염창 나들목에서 동작대교 하부 구간까지 양방향 차량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차단된 올림픽대로 영동포구 열하류 나들목과 동작구 여의상류 나들목의 통행도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강 수위에 따라 통행 제한 구간이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곳곳이 갑자기 막히고 또 이 바람에 우회도로는 극심한 정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도로 상황을 자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하천들의 수위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입은 통제되고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중난천과 불광천, 양재천, 청계천 등 서울 시내 18개 하천에는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 한강공원 등 11곳도 마찬가지입니다. 2시간 전쯤 서울 탄천, 대곡교 일대에서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서울의 경우 내일까지 많게는 200mm 넘는 비가 내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밤사이 태풍 하구핏이 남긴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서울 등 중부지방과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많은 곳은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취재 기자와 비 소식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재승 기자. 어제까지는 주로 북한에서 장맛비가 내렸는데 밤사이 다시 꽤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조금 전에 7시쯤에 레이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밤새 강하게 내렸던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일부에서는 비가 조금 잦아든 곳도 있지만 여전히 중부 내륙과 또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강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경기도 양평에는 49mm, 서울 강동구에는 34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은 서해안 쪽에서 들어온 저기압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어젯밤 레이더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비스듬히 사선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어제 중국에서 소멸된 태풍 하구핏이 남긴 저기압이 한반도로 이동하면서 수증기도 함께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오늘 새벽 5시쯤에 레이더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서쪽에서 비스듬히 들어온 비구름대가 전국에 비를 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 장마전선과 만나면서 중부지방 그리고 서해안 쪽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네, 서울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국지성 호우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오늘 새벽에 출근할 때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모두 이용하면서 왔었는데요. 새벽 3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는데 한강 주변 도로 곳곳이 갑작스레 통제되면서 결국 이면도로를 통해서 어렵게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나올 무렵에는 비가 강하게 오지 않았었는데 불과 몇 분 정도 운전하자마자 거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비가 쏟아졌습니다. 마치 그 맨눈으로 물속에 네. 처음 들어갔을 때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현재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비가 오지 않더라도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도 국지성 호우가 있었지만 최근에 내리는 이 국지성 호우의 강도는 예전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 대기 중에 함유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오르고 또 대기 중에 가둬둘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도 커지기 때문에 한번 비가 내릴 때 과거보다 더욱더 강하게 내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장맛비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나 더 내리게 됩니까? 네, 오늘은 오전까지 비가 강하게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러다가 내일 다시 내리겠는데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내일까지 최대 120mm, 또 충청과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일요일쯤에 비가 잦아들겠지만 이 중부지방은 다음 주에도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장맛비 정말 길게 이어지는군요. 피해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살펴보시고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승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는 어제까지 닷새 동안 70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년 강수량의 절반 정도입니다. 마을이 대부분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은 황급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길이 빗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밥솥부터 아이들 장난감까지 물에 둥둥 떠다닙니다. 올라! 야, 이제 저쪽으로 올라가. 네, 어머니 집에 계세요? 지금 거기 앞에까지 지금 왔는데 어머니 집에 지금 못 들어간대요. 대피를 하려고 집을 빠져나왔지만 길이 끊어져 나가지를 못합니다. 읍사무소가 잘하는데. 읍사무소 가서 자라고요? 응. 아, 근데 지금 대피하러 나가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깊어서 못 나가잖아. 데리러 온다는데. 이곳은 강원도 철원군 김하읍 생창리입니다. 지금 제 뒤쪽을 보시면 주민들이 보트를 타고 마을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 떠내려왔을 것으로 보이는 집기들도 떠다니고 있고요. 지금 제가 있는 이곳도 제 다리까지 물이 차오른 상황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허리 이상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동물들도 갈 곳을 잃었습니다. 집 안에는 미처 가지고 나오지 못한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저 안에 가면 지금 말도 못해요. 지금 식당 원래 하셨던 거예요? 예. 저거 보세요. 수족관이고 뭐고 다 떴잖아요. 철원 지역엔 지난달 31일부터 700mm에 가까운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한탄강이 넘치면서 민통선 인근 마을 주민 47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퍼부은 비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 실종자분들을 찾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기는 한데요. 비가 그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오면서 수색 작업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조대원들이 보트에 오릅니다. 흙탕물 속에 직접 들어가 발로 바닥을 뒤집니다. 사흘 전 산사태로 실종된 70대와 80대 마을 주민을 찾는 겁니다. 헬기도 띄워보고 드론으로 계곡 곳곳을 살핍니다. 크루즈 합니다. 렌즈 밑으로 내리고 당시 대기 풀 확인 완료. 실종자들이 떠내려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송악 저수지입니다. 지금 물속에 넣고 있는 이 장비가 수중 음파 탐지기입니다. 현재 이 장비 넉 대를 동원해서 물속을 탐색 중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낚싯대를 던져보는 주민도 있습니다.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제는 옷자락에도 걸리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족들은 구조 소식만 애타게 기다립니다. 출동 중 실종된 소방관은 이날도 찾지 못했습니다. 물이 많이 불어났으니 안전을 좀 유의해 주시고. 물 한 개가 자욱하고 비까지 내립니다. 수초가 많이 자랐거든요. 수초 때문에 스크류에 수초가 감겨서 조사하고 나면 수초로 떼어내고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찾지 못한 실종자는 11명입니다. 구조당국은 오늘도 1000여 명을 투입해 수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농산물 피해도 상당합니다. 이제 거의 다 익어서 수확을 앞두고 있었는데 쏟아진 비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이 소식은 백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비는 단단했던 둑을 허물었습니다. 근처 논밭은 사람 키만큼 물이 찼습니다. 뿌리채 뽑힌 나무는 논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누워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는 농작물 대신 낯선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여기는 원래 토마토를 재배하던 농장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떠내려온지 모를 물건들이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고 무거운 연장도 들어 있습니다. (3주) 후면 출하됐을 토마토입니다. 여기까지 찬 거예요. 여기까지. 보다 좀 키가 예, 요 정도. 제 키보다 조금 높게끔 요 정도까지. 잎사귀에는 진흙이 가득합니다. 얘 흙이 덮어버리면 얘들이 다 고사돼 버려요. 숨을 못 쉬니까. 예. 오이를 기르던 비닐하우스는 아예 텅 비었습니다. 근데 오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뻘에 다 덮인 거죠.
땅을 파도 물이 찰랑찰랑 고여 있습니다. 누워있네. 어떡해. 가을 농사는 이제 끝난 거예요. 상황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익은 복숭아가 통째로 떨어지고 아예 나무가 넘어진 곳도 있습니다. 벼는 완전히 누웠고 깻잎밭은 물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물에 잠긴 농작물은 6,128헥타르, 운동장 7천여 개 넓입니다. 매몰되거나 유실된 농경지는 300곳이 넘고 가축 피해는 30만 마리에 달합니다. 더딘 복구 작업, 그칠 줄 모르는 비. 농민들은 하늘이 야속합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